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586 딸들이 정말 바보가 됐다. 그런데 그 배경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6이랑 586 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다수가 결혼 정년기로 봤을 때 조금 늦은 나이대에 많이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2030 여성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라는 영상에 시청자 댓글을 보고 제가 요거를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들 댓글 써주신 거는 제 컨텐츠 소재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댓글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우리 공주님하고 키웠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공주가 너무 많은 거야. 다 공주죠. 다 귀하게 컸으니까. 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님을 만나서 돈 걱정 없이 공주 대접받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게 맞는데, 어? 왕자님이 없네? 그러니 빡이 치겠냐 안 치겠냐? 그러니 맨날 여성 커뮤니티에서 그 소리 하잖아. 공주 대접 못 받을 거면 결혼해주지 말고 애 낳아주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애 낳는 기계로 표현하는 여성 커뮤니티 클래스 크크크 이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배경 같은 걸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하 정책 변화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에서의 산하 제한 포스트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1960년까지 이때 학계 출산율이 6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나은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71년쯤 되면은 4.5명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1970년대 때 산하 제한 정책 포스트인데요.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다고 봐서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쳤고, 심지어 국가에서는 임신 중전 수술을 산하 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당시 상황은 좀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애를 많이 낳게 되면 이게 결국은 국가의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회 악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지금하고는 정말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산하 제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978년도에 2.6명대로 학계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197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에 바로 태어났던 세대들이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발생하면서 2.9명으로 올라갑니다. 79년도에는. 그리고 1982년까지 2.4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이명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에는 정말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한 명만 낳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명을 낳자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나라는 대한민국이랑 중국밖에 없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요거를 뭐 해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들어보신 문구일 거예요.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리고 또 요 가운데 보면 둘도 많다. 뭐 산천리는 초만원 이미 너무 많다. 둘도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낳자. 이제 그런 기가 그런 산하 제한이 나왔던 거고, 이때 바로 그 유명한 82년 김지영이 나오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니까 이제 83년 같은 경우는 학계 출산율 2.06, 84년도 1.74,
85년도 1.66, 87년도 1.53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5G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잘못한 산화 제한 정책인 게 84년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때 합계 출산율만 하더라도 당시 최하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뭐 1.7명 정도면 뭐 많은 거지만은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당시 세계 꼴찌가 1.3에서 1.5명이었는데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4년에 1.74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산화 제한 정책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냐고 하면 남아 선호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를 잇는다라는 어떤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명만 낳을 거면 딸이 아니라 아들을 선택하는 선호 현상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꼭 장남이 아닌 집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딸 낳았으면 그냥 딸에서 그냥 끝내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아 선호 현상이 많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980년 오른쪽 거 보시면 1980년 같은 경우는 105.3입니다. 그리고 85년도 같은 경우는 109.4. 그리고 1990년 같은 경우는 116.5로 이렇게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출생 성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때 당시 큰일 났다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면서 199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을 했고 그래서 1.71 그리고 92년도에는 1.76으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6년 8월 달에 김영삼 정부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산화 자율 정책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으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역사를 쭉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586 분들이 보통 거기에 있는 6이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80년대 되었을 때가 뭐 대학생이든지 노동자든지 결혼 정년기든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게 이제 90년 넘어갔으니까 거의 다 80년대 때 산화 제한 정책이 가장 심했을 때 결혼과 출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명만 낳자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딸이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귀한 공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빠들이 특히 딸바보가 유독 많습니다. 딸바보야 뭐 이전부터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요때 나이 때 아빠들이 딸바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들도 귀하게 자랐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보니까 어라? 남녀 성비로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많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대 때도 남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여자들은 굳이 구애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주니까 뭐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어라? 나는 공주인데 공주로 모셔갈 왕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그 아까 시청자 댓글 이야기처럼 빡이 치는 거죠. 빡이 치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공주 대접 못 받을 거면 결혼해 주지 말고 애 낳아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일 안타까운 건 그때 80년대 때 산화 제한 정책 한 명으로 하자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한 정책이었고 잘못한 정책인데 이게 빨리 그만두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거의 10년간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점이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워낙 귀하게 그 딸들을 귀하게 키운 586 세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딸바보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딸들이 지금은 진짜 좀 바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